뼈는 성장이 멈춰 있는 조직이 아니라 1년마다 10%의 뼈가 교체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뼈는 모두 새로운 뼈로 교체됩니다. 보통 뼈는 20대까지 골 손실이 없어 골 밀도가 가장 높다가 30대 중후반부터 골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고령인 경우 골다공증 대퇴골절이 발생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최재원 원장입니다. 골다공증 하면 단순하게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학적 용어로는 정상적인 뼈에 비해 구멍이 많이 난 뼈를 말하며 폐경, 노화 등의 원인에 의해 뼈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질환입니다. 폐경을 겪는 여성의 경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5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비율은 남성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 체격도 대부분 남성보다 작아서 뼈와 근육량이 적을 경우가 많으며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 남성보다 적은 것도 골다공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만큼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저절로 또는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골절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절이 자주 생기는 부위는 손목, 척추, 대퇴골이며 대퇴골 골절은 골절 후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20%나 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골밀도는 20, 30대의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 발병 확률도 높아집니다. 대부분 노화에 따른 변화가 원인이지만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나 갑상선 호르몬, 항암제 등의 복용, 비타민 D 부족, 그 밖의 유전적 요인 등이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골밀도 검사를 고려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마르거나 골격이 작은 경우, 식생활에서 칼슘이 충분치 않다거나 카페인 음료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경우, 술, 담배를 하는 경우, 골절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골밀도 측정의 적응증으로는 폐경 이행기이거나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70세 미만 남성 또는 70세 이상 남성, 골다공증 골절의 과거력이 있습니다. 요추와 대퇴골은 골다공증 골절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로 이 두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골다공증을 진단합니다. T값으로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 -1.0과 -2.5 사이는 골감소증, 그리고 -1.0 이상은 정상입니다. 칼슘은 현대인에게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로 50세 이상 성인 칼슘 권장 섭취량은 700mg입니다. 저지방 유제품,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권장됩니다. 특히 우유는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유당 및 카세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법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또는 부갑상선 호르몬 피하 주사를 사용합니다. 주사 종류에 따라 용법과 횟수가 달라집니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경우 공복에 복용하며 식도염 예방을 위해 투약 후 눕지 않도록 합니다. 지속적인 운동은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강화와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합니다. 골절이 생기지 않는 한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지만 척추 골절로 인해 급성 통증이 생기면 침상 안정을 해야 하며 침상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증 유발점 차단술, 척추 후 관절 차단술, 경막외 차단술을 실시합니다.